혹시 이 특약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고민 말고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내 보험을 50점에서 100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설계사들의 보험에는 없는 특약들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보험선생입니다. 모든 특약은 언제라도 쓰임새는 있기 때문에 좋은 특약과 나쁜 특약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핵심 보장으로 받아야 할 내용은 남기고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삭제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리는 특약은 다른 특약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쉽지 않은 실효성이 낮은 후순위 보장들인데요. 실제로 제 보험이나 지인들에게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 특약들이기도 하죠. 이것만 걸러내도 합리적으로 준비가 가능하니 내 증권과 비교해보면서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을 하면 입원 일수에 따라 가입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특약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금액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 설계안을 함께 볼까요? 예를 들어서 35세 여성이 20년 납입, 90세 만기 상위급수 1급 조건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을 5만 원으로 설정하신 경우 월 23,215원, 상해 입원 일당도 동일하게 5만 원 설정 시에 월 6,055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를 더 흔히 봤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으로 따져보면 20년간 총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는 약 550만 원에 달하고 이 550만 원을 입원 일당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110일 정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입원하는 날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상위 10개 암종별 입원 일수의 평균은 25일 정도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중한 암 환자의 경우에도 입원 일수가 50일, 100일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고 일반적으로도 입원 자체를 길게 하지 않는 추세인데요. 또한 내가 입원을 하게 된다고 해도 실제 병원비는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만 제외하고 대부분 보장이 가능합니다. 굳이 입원 일당 특약을 중복으로 구성하실 필요가 없죠. 이러한 이유로 입원 일당 특약은 과감히 제외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암수술비 특약입니다. 우리가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인데요. 이 중에서 암수술비 특약은 오직 수술을 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을 때 수술하는 비율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2년 서울 아산병원 암병원에서 치료받은 암 환자 수는 약 112만 명이었고 이 중 항암 화학요법은 21만 건, 방사선 치료는 11만 건, 그리고 암수술은 불과 2만 건에 그쳤습니다. 전체 환자 중 약 1.9%만이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이처럼 암이 발병하고 실제 수술을 받기까지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암수술비 특약은 효율이 떨어지는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떡해요? 의문이 드실 거예요. 수술비 특약이 없다면 보장받지 못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암 수술은 대부분 질병 수술비나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에서 3종 또는 5종 수술로 분류되어 충분히 보장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암 수술비 특약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미 포함된 다른 수술 특약으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만약 수술 특약을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도 암 진단만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암 진단비 특약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치료를 받았을 때 지급되는 암 주요 치료비를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암 수술비 특약 역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도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특약 앞에 중대한, 말기, 만성과 같은 특정 문구가 들어간 특약들입니다. 이런 특약들은 보험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장사항이 꽤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대한 질병, 말기 암, 만성 신부전과 같이 특정 단어가 붙어있는 특약은 대부분 정해진 질병 종류와
세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중대한이란 수식어가 붙은 특약은 많은 분들이 중증 질환이라면 모두 보장되겠지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 CI 보험에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일반 암내심 진단비와는 전혀 다른 보장 기준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중대한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은 심전도 이상, 심근 효소 수치 증가 등 복합적인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죠. 이렇듯 약관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보험금 청구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특약들은 보험 전문가들에게 사망보다도 보험금 받기 어려운 특약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내 보험에 중대한, 말기, 만성 등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특약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정리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애 50% 이상, 80% 이상 특약입니다. 후유장애 특약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신체나 정신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몇 퍼센트 이상의 장애여야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요. 예시로 40세 여성 기준 상해 1급 20년 납 90세 만기라고 가정해 보험료를 산출해 보겠습니다. 50% 또는 80% 이상의 장애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료에 비해 보장 범위가 굉장히 좁죠.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도 45%, 양쪽 무릎 인공관절 삽입 시에도 40%, 한쪽 발 모두 발가락을 상실해도 30% 장애율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경우라면 5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50% 후유장애 특약으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겠죠. 그럼 80% 이상 특약은 어떨까요? 80% 이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쪽 눈의 완전한 실명, 양쪽 귀의 청력 상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특약인데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지도 않기 때문에 50%, 80% 등의 기준이 제한적인 후유장애 특약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유장애 특약의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왕 가입하신다면 장애율 3%부터 100%까지 폭넓게 보장을 해주는 좀 더 실용적인 특약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험 가입 시 추천드리지 않는 불필요한 특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특약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특약까지 모두 가져가는 건 무리가 있죠. 손해를 보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성하는 것이 지금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낭비 없이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현재 내 보험 특약에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보험선생 채널로 대화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히 제외하고 가성비 있는 보장만 담은 플랜으로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선생팀은 매달 각 분야별 전문가 분들이 상품 분석 및 약관 분석을 통해서 보다 전문성 있는 개별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